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올해 초 나왔던 특례 보금자리론, 익숙한 이 단어와 함께 앞으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에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건데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역대급이라고 평가받는 신생아 특례 대출,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경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눈여겨볼 매물과 투자 전략까지 이영욱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소개드린 이거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선보인다. 먼저 이 상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실 많이 걸림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정책 지원 상품이 좀 이제 출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하고 그다음에 대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보시게 되면 지금 내 집 마련, 즉 주택 자금에서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이 안 됐었는데 1억 3천까지 또 주택을 마련할 때 지원금을 줄 수가 있고 대상 주택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9억 원 이하까지 조금 확대돼 있어요. 그렇죠? 그 서울 중위권 가격이 지금 한 12억 정도 하게 되는데 9억 이하라면 지금 그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예전보다 좀 늘어서 5억 정도. 무엇보다 제일 마지막에 노란 색깔이 지금 금리를 볼 때 상당히 지금 매력적이죠. 그러네요. 1.6%에서 3.3%까지가 주택 마련이고 그다음 그 옆에 빨간색 보면 이제 임대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억 3천 이하로 되면서 이제 서울, 지방 나눠서 하고 지금 3억까지 대출 한도로 여전히 좀 금리가 낮게끔 지원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과 그다음에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 마련 및 전세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 중에 뭐 가장 조건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시행이 됐던 그 기존 저리대출 상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책 뭐 기금에 대한 그런 지원 상품은 맞는데 그 우리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됐어요. 여기 보게 되면 좌측 첫 번째 칸에 특례 보금자리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합산소득금 1억 원으로 돼 있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일 때 뭐 8,500이 맥시멈인데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례 보금자리보다도 지금 3천만 원이 증가돼 있죠. 1억 3천까지. 물론 고연봉자라든지 하게 되면 지금 1억 이상 소득 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지금 1억 3천까지가 되고 있고 최대 5억 원 가지고 금리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보다도 거의 1% 가까이 지금 더 내려와 있어요. 이런 상품들 적용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저기 교수님 이게 경매 시장에도 적용 가능한지. 보통 이제 경매 낙찰되면 40일 이내에 잔금 치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조건이 되면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경매권에도?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경매든 분양이든 일반 매매든 간에 시장에 대한 정책들은 같이 돌아가서 우리가 뭐 대출 받을 때 상품별로 또는 개인 자산이나 소득별로 살짝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도 경매일 경우에 우리가 낙찰 당시에 보통 보증금 10%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한 45일 안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잔금을 치르는 부분에서 준비하는 대출이 경락 잔금 대출이에요. 경락 잔금 대출. 네, 그래서 분양이든 경매든 뭐 특례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경매 수요도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시세가 지금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 염두에 두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이제 조금 유념하게 살펴보면 뭐 기준 시가다, 또 시장 뭐 시가 표준액이다, 또는 주택 가액이다 좀 용어들이 좀 혼돈되고 있는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예요. 그런데 주택 가액은? 네, 주택 가액. 그래서 우리가 공동 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이제 공동 주택 가격 들어가면 자기 본인의 아파트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시세하고 공동 주택 가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유사해지고 있지만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중위권 가격이 12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9억 정도면 사실 상당히 많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가 살짝 이제 염두가 되시는 부분들이 기존 이제 분양가가 있다면 발코니를 확장했다든지 그렇죠? 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9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9억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생아 대출이 또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옵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금년 초에 그 집값 네. 반등에 어느 네네.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도 네. 내년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 이게 그 경매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자체가 신생아 대출이에요. 여기 예. 포함되어야 되는데 예.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생을 했거나 예. 아니면 대출 시점에서 2년 내에 출생을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미 뭐 자녀가 지금 뭐 저출산이라고 했지만 한 명을 낳을까 말까 하는 정도까지 내려갔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 대출을 위해서 지금 한 자녀가 있는데 또 다시 출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폭은 적겠지만 일단 그 아이를 낳으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또는 아까 그 전세에 대한 금리 지원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전세에 대한 어떤 지원은 충분히 될 것 같고 매매에서도 일단 집값에 대한 부담스러운데 약간 1.6% 정도까지 한다면 자기가 소득이나 자산에서 메울 수 있는 부분 정도만 대출 받아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로 보여요. 하지만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뭔가 좀 이세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이 좀 분명한 기회가 될 것 굉장히 같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네네. 같은데 네네. 이 지역 선택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지도를 잠깐 네.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시가 이제 25개 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위권 가격이 거의 이제 1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9억까지 우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한다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각각의 구에도 각각의 포인트마다 집값들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중하위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중위권 정도 보게 된다면 예. 지금 3개 정도 구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예. 일단 우리 서북권이라고 지금 6개 뭐 소구라고 써놨는데 서북권에 가게 되면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제가 은평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 은평구 하게 되면 우리 뭐 신사동도 아시겠죠? 신사동이라든지 응암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고 또 수색 뉴타운도 있죠. 네네. 은평 가게 되면. 네네. 예. 이런 데 가게 되면 지금 개발 호재들도 많고 특히 연신내 불강이 가장 이제 그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이 될 것 같아요. 은평구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연신내에는 GTX가 또 A가 지나가게 되고 내년 하반기면 곧 또 개통을 하게 되니까 뭐 불강 혁신파크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지금 이제 서남권이라고 해서 사실 이 서남권 쪽에 한 7개 정도의 구가 있는데 관악구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일단 관악구라고 한다면 아주 오래전에 생겼던 2호선 라인에서도 뭐 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또 낙성대역 이 조금만 가면 바로 서초교대 강남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주 근접이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 저 관악구도 물론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이미 오버가 됐지만 9억 이하로 역세권 위주로 찾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위쪽으로 동북권 쪽 보라색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 움직일 때 노도강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노원구, 뭐 강북구, 성북구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뭐 월계동이다, 상계동이다, 중계동이다, 학원가도 유명하고 또 동북선이 또 몇 년 후에 또 개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은행 사거리부터 해서 쭉 발전이 될 텐데 여기 노원구 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노후계획 도시라고 한번 언급 드렸었죠. 그래서 네. 뭐 용적률도 상향시켜주고 리모델링도 더 이제 완화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 호재랑 맞물려서 9억 이하로서 볼 때 동북권에 있는 우리 노원구 그리고 서북권에 있는 은평구 그리고 우리 서남권에 있는 관악구 요 뿐만 아니라 뭐 구로구나 금천구나 도봉구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9억 이하로 주택가의 9억 이하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시장을 만들어줄 것 같고
특히나 경매로 진입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살짝 심리가 올라가 있긴 하지만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일반 매물에 대한 거래가 좀 줄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경매에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 위주로 조금씩 낙찰가율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지금 화면에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제가 선별했던 그 저 지역들이 지금 그 9억 원 이하로 지금 저기는 지금 8억 이하로 제가 지금 해놨는데 네. 8억 이하인데 유찰이 되다 보니 20%씩 다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금액에서 시세보다 뭐 한 5천만 원 정도만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면 그렇죠? 대출 금리도 적게 받고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하게 받으니 내 집 마련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지금 저 부분이 지금 화면 작지만 뭐 노원 좀 전에 언급드린 뭐 노원구 상계동, 관악구 신림동, 은평구 응암동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최저가가 지금 뭐 5억 3천, 6억, 4억 4천도 있으니까 서울이라고 큰 부담 없이 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경매 물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교수님 조금만 더 이게 신생아 특례 대출 아닙니까? 네. 그 조건 조금만 더 한번. 네. 애기 신생아라고 얘기할 만한 아기가 이미 출산됐어요. 네. 가능하죠? 네네. 받을 수 있죠. 저 부분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제 아주 정확하게는 1월달에 다시 한번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정식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예, 같아요. 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출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 이게 예.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10달,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임신한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 되고 출산 이후부터 그런데 2023년 올해죠. 예.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아이부터 어허. 그다음에 대출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출산을 한 걸 증빙을 해서 그러니까 출생 신고서 같은 게 되겠죠. 예. 증빙을 하고 각각 은행권마다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저게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인데. 안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각각의 은행들에서 지금 1.6%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은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대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니 네. 국가에서 은행한테 뭔가 보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안까지 통과를 해야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좀 더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잡힐 것인지가 내년 1월 달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나 아기 가졌어요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출생을 한 시점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구나. 예. 그럼 다시 경매 그쪽 네, 매물 네, 얘기를 네, 좀 네, 해볼게요. 네. 사실 이게 네네. 경매 매물이 쌓인다라는 건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고 원금 상환이 쉽지 않은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네네.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뭐 1월 달부터 계속 심리는 좀 올라왔던 예. 것 같고 금리는 뭐 내년 장 가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이제 더 막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쉽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투자 상품이라고 한다면 실거주가 아닌 이상 한 수도권의 괜찮은 위치에서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 투자할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투자용으로. 그럼 5억짜리 정도 들어간다면 본인이 만약에 한 2억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3억을 대출을 받거나 또는 본인이 실거주를 하려면 3억을 전세를 주지 않고 대출받거나 또는 나중에 자기가 실거주를 할 거면 3억을 전세를 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3억에 자기 돈 캐시 2억이 있어야 되고 대출을 받으려면 4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해서 3억 정도의 대출이니까 한 150 정도 또는 한 조금 더 하게 되면 한 170 정도까지 원리금을 다달이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게 되면 못 들어가는데 저런 그 뭐 특례 대출이 하게 되면 그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 저게 바로 지금 11월 달 기준이에요. 11월 달 보니까 아파트 서울 아파트인데 서울 아파트일 경우에 보통 한 월 250건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 11월 정도에 지금 350건 됐죠. 매물이 좀 서울 아파트가 좀 늘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품이 다양해졌죠. 이제. 예. 350개니까. 그 안에서 낙찰률이 22% 정도 되니까 지금 한 4개 중에 1개가 낙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경쟁률이 한 6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낙찰이 되고 있고 우리 뭐 지난번에 뭐 다세대 다가구 많이 얘기했지만 다세대의 경우에는 지금 반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그렇죠? 2.3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상가 얘기 또 잠깐 볼게요. 상가표는 여기 올려놓은
올려놨죠. 상가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상가에 지금 일명으로 경쟁률이 좋은 것들만 낙찰되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물이 쌓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경매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고 분명히 필요하죠. 그 와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싶을 정도로 조건 아주 좋은 것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너무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에 처음 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와 함께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리 보통 1기 신도시 하면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위쪽 말고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우리 이제 안양 근처에 있는 지금 이제 군포에 있는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3번 신도시죠. 네. 네, 3번 신도시에는 3번역 4호선도 있지만 GTX-G 금정역이 또 GTX-C가 들어옵니다. 네. 물론 앞으로 한 6년, 7년 정도 이후의 얘기겠지만 하지만 저 물건 신도시이고 용적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분명히 지원이 있을 아파트고 30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네. 저 아파트 보면 지금 이제 일단 면적을 한번 볼게요. 아파트라고 되어 있고 건물 면적이 전용 15평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 20평 정도가 되는 아파트인데 지금 감정가가 4억 5,700만 원이죠. 네. 근데 유찰이 3번이 돼서 2억 한 3,300에 나왔어요. 그 정도까지 예, 떨어졌어요. 공급 면적이 20평대인데 네. 그럼 저런 물건들이 권리상 하자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없는 물건들이 좀 많이 풀리고 네. 있어요. 예, 지금 관망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저 가격대에 그럼 위치는 어떨까? 살짝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지도를 살짝 보았는데 네.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설악주공 8단지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저기 GTX가 있는 역은 금정역이고 저기는 4호선 3번역이죠. 도보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한번 타야겠죠. 네.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런 약간의 불편함을 고수하고 2억 3천대로 나와 있는 설악주공이 있고 바로 위에 뭐 군포 수리산 상상마을이라는 문화 센터도 네.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요. 공원들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3번역 근처 가게 되면 3번 뭐 로데오 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2억 3천에 나와 있는 저 물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매물까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